세 번 물었잖아요. 보통 이 육아의 선비들은 사주를 공부해서 사주를 많이 보죠. 그러면서 이제 풍수도 보죠. 왕실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왕실에서는 관상을 봅니다. 왕실에서는 사주를 묻지 않아요. 그냥 딱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이 어저께 공부를 했는지 술을 먹었는지 알 수 있죠. 정신 못 차리고 해롱하롱 하면 너 어저께 술 많이 먹었구나. 안 봐도 알죠. 말을 안 해도. 그처럼 그 기운이 자기 몸에 남아 있는 겁니다. 뭐 신이 들려서 아는 게 아니라 그 기운이 자기 몸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만? 공부를 한 사람만 아는 거죠. 공부를 한 사람만. 이 관상법은 제왕지학으로서 왕실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관인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왜 사주관상이냐? 사주는 음입니다. 사주는 아무리 쪽집게라도 생년월일을 얘기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생년월일을 꼭 물어보죠. 그럼 이분이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제서 이제 사주를 뽑죠. 관상은 양입니다. 사주는 그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음의 분야라면 관상은 이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다니죠. 이렇게 환히 드러나기 때문에 양의 분야입니다. 음양을 겸하는, 우리는 음양의 학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음양을 겸해서 상담을 하려면 사주와 관상을 겸해야지 상담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예. 우리 어머님들이 그냥 애들 사주만 갖고 와요. 그럴 때는 사주만 갖고 봐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자기가 몇 시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때로는 생년 나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그럴 때는 이제 관상으로 보는 거죠. 이 두 개를 겸했을 때에 원만하게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왕제약인 관인법은 양의 분야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요즘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그 인상이다 해가지고 관상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인상이냐 관상이냐. 우리는 관상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인상이라고 얘기해도 저는 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관상하면 아무도 안 배워. 인상이라 해야지 사람들이 배우고 관심을 가져. 이러는 거예요. 인상 좋은 사기꾼 얼마나 많은데요. 인상 좋은 제비들. 그죠? 예. 인상에 멍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런 인상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관상은 다릅니다. 인상과 관, 인자와 관자의 차이점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관은 사람을 자세히 살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핀다라는 거요. 그럼 사람을 자세히 살핀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얼굴 면상부터 시작합니다. 얼굴 면상, 그리고 체상, 몸입니다. 그리고 손, 발, 수상과 족상, 그리고 음성, 그리고 색깔, 태도, 종합적으로 보는 게 관상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식견이 어느 정도 되는가, 말을 들어보면서 식견을 가늠해 들어가는 거죠. 말이란 앞뒤가 같아야 되죠. 앞뒤가 같아야 됩니다. 사기꾼들의 말은 대체적으로 앞뒤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말을 함부로 막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투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인상이 좋아도. 그래서 우리는 관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상을 공부하다 보면은 취길피흉, 사람을 보면 사주를 보듯이 길을 취하고 흉을 피해 나갈 수 있다. 재인재세, 자, 사람을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인들은 이 인사이동을 할 때에 사람을 잘 선별을 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 상법은 어떤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냐? 경영인들, CEO들. 우리 역학인들은 명리 공부하느라 이 관인법 중요한 걸 몰라요. 명리도 못했는데 언제 관인법을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리 정복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명리 정복 못합니다. 지금까지 진희가 뛰어나고 또 뭡니까? 자평이 그렇게 해도 예, 명리 정복 못했습니다. 그 명리는 무엇으로 정복하느냐? 이 관인법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그 관인법은 그러면 정복할 수 있느냐? 정복 못합니다. 관인법은 또 무엇으로 정복하느냐? 명리로 정복합니다. 예, 명리와 관인법을 예,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상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음양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이 상담 심리학 석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2급 시험 볼 때 상담 심리학 강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학 공부는 그러면 20대 후반부터 입문했어요. 좀 일찍 했죠. 예. 20대 후반부터 입문해서 40대에 조금 정리를 하고, 그때는 제가 의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분야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얼른 이 진로를 바꾸면서 제가 시대를 탔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회를 빨리 잡았습니다. 예,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사는 주역으로 땄습니다. 학위는. 왜냐? 역학 공부는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박사 과정은 예, 동양학인 주역으로 했고요. 석사까지는 상담 심리학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책을 6효점 정론, 면상비급, 조금 이 면상비급 책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가실 분이 계시네요. 그리고 마이상법을 했습니다. 마이상법. 이 마이상법은 저는 완역입니다. 완역. 이 마이상법을 이 번역하신 분은 많습니다. 근데 예, 부분 발췌를 해서 마이상법을 번역했기 때문에 완역은 없었어요. 근데 완역은 제가 처음 했죠. 근데 제가 하면서 내가 왜 이거 완역하시는 분이 없었지? 조금 의심을 했는데 참 완역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종합적인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완역은 주역도 알아야 되고 명리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또 이 마이상법 안에는 유가, 도가, 불가의 의미가 이렇게 막 예,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분야에 맞는 이야기를 예, 이렇게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책은 한 5권 썼습니다. 예, 5권. 그러나 지금은 이제 태길 밀력이 나갑니다. 요번에 우리 이태원 사건 있죠? 이태원 사건도 그날 사패 수사일입니다. 그런 날은 행사 날로 잡는 게 아니에요. 이 태길을 배우다 보면 또 그런 걸 느낍니다. 이 태길은 우리가 이 혼인 태길, 이사 태길, 풍수의 이장 태길, 뭐 장례 태길, 아주 태길은 중요합니다. 그 저는 이 태길을 한중수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돈은 안 되지만 역시 힘들고 바쁜 사람입니다, 제가. 예. 예. 자, 상은 오행의 원리이다. 그래서 상법을 공부하면서 명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명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관인법을 풀이하면서도 명리의 상생상극, 생극재화의 이론으로 풀어나갑니다. 즉, 이마는 우람한데, 이마 화성입니다. 화성은 우람한데 특이 빈약해. 그러면 여기는 화, 여기는 수죠. 그죠? 그럼 이제 수국화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상생상극, 오행의 원리로 풀이됩니다. 양쪽 광골이 짝짝이다. 제가 그 지명수배자 전단지에 보면은 양쪽 광골이 짝짝이인 범죄자가 있어요. 확 멋이던데 아직까지 안 잡혔어. 그 사람이 이 양쪽 광골이 짝짝입니다. 양쪽 광골이 동서학이죠. 여기는 금이고 여기는 목이에요. 그래서 금극목의 작용으로 정서가 온전하지 못한 거죠. 자, 상법에서는 나쁘다 좋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저지르느냐,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 그리고 혼미한 사람.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아우, 저렇게 착하게 보이는데 저런 사람이 살인을 해?
관상이 맞아? 막 이래요. 그건 관상하고는 틀립니다. 눈이 풀려 있는지 초점이 맺혀서 아주 눈이 총명하게 보이는지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체적으로 착하게 보이는데 살인하는 사람들은 눈이 풀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상법에서 공부하는데, 이 관인법은 뭐 눈이 100%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이 80%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상법에서도 눈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상법에서도. 이 눈은 하나의 이 결정체입니다. 결정체. 다 잘생겼는데 다 잘생겼어. 일찍 죽어. 아니 관상이 맞아? 그러면은 이 눈의 기운이, 이 빛 에너지가 고갈되신 분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떤 결정권은 눈이 갖고 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아느냐? 조금 관찰하면서 공부해야지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무턱대고 막 느낌상 또는 인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상이 불여심상이라는 말은, 관상이 불여심상이라는 말은 관상은 심상보다 뭡니까? 관상은 심상보다 못하다. 또는 심상이 더 중요하다. 관상보다 심상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풀이하잖아요. 관상이 불여심상은 관상과 심상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관상과 심상은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못됐어. 근데 잘 살아.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 못됐는 거지. 그 사람은 지극히 이치에 맞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나쁘다, 못됐다지, 그 나쁘다, 못됐다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치에는 맞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화. 자,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가 상법을 배우면은 이마는 화승이요, 코는 토승이요, 입은 수승이요, 왼쪽 광골 금승이요, 또 오른쪽 귀는 목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균형을.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자, 푸틴이 뾰족합니까? 푸틴이 뾰족하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둥글게 생겼습니까? 둥글게 생겼죠. 우리 이 세계의 지도자들은요, 아무리 유럽인이고 백인이라도 이렇게 둥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독일의 메르켈 여자 총리도 이렇게 생겼죠.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생기는 거. 서양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상법은 70억 인구, 지금 80억인가요? 80억 인구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아주 이 상법은 대단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 누군지 알죠? 누군가요? 애플 잡스,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는 그러면 왜 빨리 죽었을까? 연구해 볼 수 있죠. 틀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범죄 심리학자 롬브로소는요, 자기가 이 사람이 의사입니다. 본 직업은 의사인데 범죄자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범죄자들은 범죄자들 나름대로 특이한 모양을 갖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한 예가 털이 많다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이 털은 적당하게 있어야 됩니다. 적당하게. 머리카락과 수염, 그리고 다리, 이런 몸의 털이 또 없어서는 안 됩니다. 생식기나 이런 데는요, 또 털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아주 적당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있어야 됩니다. 아름답게. 항상 이 상법에는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라는 거죠.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는 몸집에 비해서 털이 너무 많다. 그럼 털이 많으면 다 일찍 죽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특이사항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는 겁니다. 자, 털이 많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자, 병마에 시달리고부터는 이 부분이 이 천정이죠. 이 부분, 정수리.
이 부분이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이 부분이.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이 뭡니까? 야트막하게 깎여 있는 거예요. 왜냐? 에너지가 병마와 싸우면 에너지가 소모되면서 체력이 떨어집니다. 체력이 떨어지면서 이 뼈나 살집에 어떤 기능들이 저하되면서 빠져나가요. 병마와 싸우게 되면 마르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상은 오행의 원리다인데 후진타오 맞죠? 그 다음에 오바마 이 시대 때 찍었는 겁니다. 여기는 목형입니다. 그죠? 한눈에 봐도 알겠죠? 자, 사람의 체형을 5형으로 나눕니다. 목형, 화형, 토형, 금형, 수형 이렇게 나누면서 그 사람의 음성도 같은 음성이냐, 체형과 같으냐, 얼굴, 몸, 손 다 이렇게 해서 맞춰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으로 돌아가면 진목체, 하나의 금형으로 돌아가면 진금체 이렇게 되는 거죠. 진으로 들어가면 한 분야의 지도자다. 레벨을 높게 둡니다. 하나로 오행이 하나로 이렇게 정리돼 있으면 하나로 일치돼 있으면 일치하면 레벨을 높게 두는 거죠. 자, 여기는 자 오바마는 감스름한 피부가 이 목형이라는 체형의 수생목으로 아주 적절하게 그래서 혼혈이라는 이 의미가 오바마한테는 장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후진타오는 조금 낮죠. 그럼 목형은 좀 크게 보입니다. 똑같은 1m 70이라도 목형은 조금 더 크게 보여요.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목형의 특징입니다. 자, 후진타오는 어때요? 약간 토체에 어깨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키가 좀 작고요. 토금형으로 보는 거죠. 토금형으로. 자.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소설가, 이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왜 띄워놨느냐, 수형의 몸체로 좀 작습니다. 남성이 좀 작은 분들에게 수형이 많습니다. 이 복록지형이 수형입니다. 자, 이거는 오음. 자, 음성을 두고도 우리가 목화토금수로 나눕니다. 악기가 다 다르죠. 악기도 뭡니까? 이 나무에서 나는 목성이 있고 목탁처럼 목탁은 목성이죠. 그리고 또 관악기에 나면은 화성, 관성, 금성 어떤 이 북은요 토성이죠. 북은 그 동물 껍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악기도 소리를 듣다 보면은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으로 나눠요. 악기를 들어보고 이 소리로 나누듯이 사람의 음성도 들어보고 그렇게 오행의 원리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성은 몸속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그렇게 그대로 배출되는 겁니다. 몸속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 음성으로 그대로 배출되는데 이 음성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음성은 자, 우리가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면요. 넌 죽도 못 먹었나 이러잖아요. 그죠? 음성이 기어 들어가면 그만큼 이렇게 힘이 없게 보이잖아요. 음성이 우렁차면요. 뭔가 모르게 생기가 있고 또 활기차게 보이죠. 이 음성이 중요합니다. 음성은 제2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못 봐. 저 눈이 뭐 어떤 눈인지 못 봐. 그럼 음성을 들어보면 알아요. 아, 에너지가 꽉 찼구나. 이렇게. 자, 남성은 몸집에 비해서 음성이 조금 큰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성은 조금 크면 어때요? 남성은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 남성은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 유리하다. 여성은 몸집에 비해서 조금 작은 게 좋습니다. 온화하고 차분하고 조용하게.
이 그 남성과 여성상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상은 항상 앞에 여성은 나옵니다. 여성은. 그냥 우리가 얘기할 때는 다 남성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책을 보시면 돼요. 책을 볼 때도 항상 여성을 이야기할 때는 여성이라고 앞에 서두에 여성이라고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자, 북은 토성입니다. 목탁은 목성. 그 다음에 플룻, 수성. 이 트럼펫, 금성이죠. 이렇게 나눕니다. 나눕니다. 네. 이분은 예전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예전의 분들이라. 누구죠?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죠. 정말 뭡니까? 한평생을. 물론 본인은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렇지만 여왕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면서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가족 육친을 다 지키면서 본인도 수명을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죠? 참, 정말 세계에 드문 그런 복록지형입니다. 어때요? 둥글둥글하죠? 둥글둥글합니다. 그리고 아주 뭡니까? 부드럽죠. 사람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항상 이 강직함에 반해서는 부드러움이 흘러야 된다. 이게 상법의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탈레반들이에요. 탈레반들이 이렇게 털이 많습니다. 털이. 우리 그 사람이 누구죠? 탈레반에 왜 있었잖아요. 응? 빈 라덴이 이렇게 생겼죠. 빈 라덴이 이렇게 턱이 없어요.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빈 라덴을 찾아보셔요. 아주 역삼각형입니다. 역삼각형. 그래서 상법의 역삼각형을 볼 때는 네 집 자손인지 궁금하다. 아니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다. 왜냐? 또 먼 일을 저지를까봐 먼 일을 저지를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어디서 왔습니까? 묻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는 브라질 여성 대통령인데 이 엄지손가락이 어때요? 아주 멋지죠. 자, 이 엄지손가락 이것은 우리 수상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항상 이 상법 제왕지학 관인상법에는 수상의 내용이 꼭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관상과 수상이 다르냐 따로 분류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인상법에는 수상이 꼭 들어 있습니다. 손에 대한 내용을 꼭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가락도 그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죠. 숨어 있는 능력입니다. 손가락. 아주 이 엄지손가락, 여성이지만 엄지손가락이 아주 참 길고 또 우람하죠. 우람합니다. 엄지손가락이. 여성이 대통령까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몸이 어때요? 몸이 날씬합니까? 아니죠. 자, 여성은 허리가 두리두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부인입니다. 복부인. 자, 미스 코리아가 얼마나 여러분들 미스 코리아 잘 사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미스 코리아 남편 있고 자식 있고 부귀영화 누리시는 분 누구 있나요? 드뭅니다. 미스 코리아. 왜냐? 너무 마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미스 코리아 되기 위해서 막 얼굴에는 보톡스를 맞는데 몸은 어때요? 안 먹잖아. 빼빼 말라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나 남성이나 살집이 보기 좋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보기 좋게. 이 오바마 부인 미셀 팔이 어때요? 자, 우리는 팔을 보면서 주객을 나눕니다.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주, 팔꿈치에서 팔목까지 객. 어때요? 주가 길죠? 항상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주, 팔꿈치에서 팔목까지 객. 주가 길어야 됩니다. 주가. 항상 주객이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주가 객을 이겨야 된다는.
주가 더 튼튼하고 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체와 하체를 볼 때도 주와 객으로 봅니다. 다리에 대퇴부와 정갱이 있죠. 이 종아리를 볼 때도 주와 객으로 봅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어디서 힘이 나오느냐? 다리를 보면 알아요. 대퇴부에서 나와야죠. 그죠? 그리고 종아리가 길면요. 대퇴부가 튼튼한 사람보다 힘을 오랫동안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사람, 내가 용인대에서 강의할 때 그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선수들한테 관인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관인법을 배우면은 1대1 싸움에서는 유리합니다.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볼 수 있어요. 상대와 딱 그 겨루기를 할 때 저 사람의 힘이 목에서 나오느냐, 팔에서 나오느냐, 그죠? 예. 딱 그 몸체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연구하면 되죠. 처음에는 졌다가도 연구하면 돼요. 그만큼 이 관인상법은 사람을 딱 보면서 그 사람의 복록지형, 복분, 그리고 수명 정도, 그리고 이 힘씀, 예, 또는 취약 부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발 뒤꿈치를 뭐라고 발 뒤꿈치, 예? 아킬레스건. 그것도 금방 알아차려요. 신기가 있어서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관찰력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관찰력. 걸음을 이상하게 걸어? 발 뒤꿈치가 아픈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예. 이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 걸음걸이를 가지고 이 범죄자로 신청하면 인정받는데요. 그만큼 이 걸음걸이는 범죄 심리학에서 인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인상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걸음걸이입니다. 걸음걸이. 자세. 항상 자세와 걸음걸이를 바르게 해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힘들더라도 미래를 약속받는다면, 좋은 미래를 약속받으려면은 좋은 몸체, 좋은 모습을 갖고 있다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미래는 좋아질 것이다. 그것을 약속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상법은 제왕의 학문이다. 제왕제약입니다. 마음의 쓰임새가 상과 인생을 결정하는 근본이다. 상학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입니다. 자, 관상보다 심상이 중요해. 그렇다고 해서 몸을 가벼이 여기고 몸을 안 보고 정신만 보면 유령이죠, 뭐. 몸이 없는 정신은 유령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정신이 중요해도 몸을 통해서 정신을 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정신이 중요해도 몸이 죽으면 죽은 겁니다, 그냥.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몸을 떠난 정신은 그것은 설명이 곤란합니다. 몸을 떠난 정신 아무리 중요해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관상은 성, 음성이죠. 기, 형, 정, 세기, 신 해서 관상으로 본다. 종합적으로 봅니다. 종합적으로. 자, 골격입니다. 뼈. 자, 우리 몸은 5가지 인소로 되어 있습니다. 목은 털이 됩니다. 그리고 뼈는 금, 살은 토. 자, 우리 몸에 흐르는 수액은 수, 따뜻한 36도 5분은 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은 5가지의 요소로 형성되어 있다. 항상 5가지 요소로 우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뼈는 금입니다. 그래서 금석입니다. 금석. 이 뼈, 금석이 튼튼해야지 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몸체를 이루죠. 몸체의 모양을 이루어주고 있는 것이 이 뼈입니다. 뼈가 약하면은요, 우리가 늙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뼈가 됩니다. 뼈를 다쳐서 여러분 한 달만 기부세가 있어 보십시오. 모든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뼈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뼈를 다치지 않도록 하려면 평소에 운동을 해야 되겠죠. 자, 뼈는 금이다. 금은 내 몸의 형체를 잡아주고 있다.
그래서 뼈는 금속과 같으니 옆으로 튀어나오면 안 돼. 둥글둥글해야 돼. 옆으로 튀어나오면 정 맞죠. 그래서 광골도 있어야 됩니다. 광골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튀어나오면 안 돼. 뾰족하게. 둥글둥글하게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말라도 좋아. 말라도 괜찮아요. 근데 뼈가 튀어나오면 안 돼. 정맞기 때문에요. 둥글둥글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 금의 뼈에 관한 의미입니다. 자, 살집입니다. 뼈에 대해서 자, 뼈가 있으면 살집이 통통하게 뼈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뼈보다 살이 많으면 살이 뼈를 이긴다. 자, 뼈는 굵은데 살이 없다. 뼈가 살을 이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면 안 돼. 이기면 그냥 외로워하죠. 그죠? 이기면 외로워집니다. 균형을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뼈는 통통하게 뼈가 외롭지 않게 살집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톰하게. 뚱뚱하게가 아닙니다. 도톰하게. 뼈가 외롭지 않게 살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살피듬은 뼈를 감쌉니다. 살피듬은 뼈를 감싸고 피를 만듭니다. 자, 어째서 살이 피를 만드느냐? 살이 배이면 피가 나오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어떤 분은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지는데 왜 살이 피를 만든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마이상법에는 살이 피를 만든다로 나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설명은 확실하게 못 드리겠는데 상법에서는 살이 피를 만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있죠. 이거 살피듬은 뼈를 감쌉니다. 피를 만듭니다. 여기 피, 생혈. 바탕의 근원은 토로 말미암는다. 만물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 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살집에 왜 털이 있어야 되는가? 털이 자랄 수 있는 살집이어야 됩니다. 털이 자랄 수 있는 살집. 그런데 털이 자랄 수 있는 살집이어야 되는데 털이 너무 많으면은요. 이게 대목지토가 돼. 땅은 좁은데 털이 많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주에서 땅은 토는 한 개밖에 없는데 나무가 많아. 그러면 그게 이제 뭡니까? 흙이 부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살집에 비해서 털이 너무 많으면은 거칠다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 탈레반이나 또는 또 뭐죠? IS 테러 분자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털이 많더라고요. 성정이 거칠고 급하고 또 잔인하죠. 그런 면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배우는데 우리는 구양골로 해서 9개의 뼈로 나눕니다. 9개의 뼈로. 거기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전두엽 이렇게 얘기하죠. 전두엽 이 부분을 우리는 구양골, 구양기 요 앞에, 경양기 요 앞에, 이 전두엽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전두엽이라고도 얘기하고 전두엽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두골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활발하게 합니다. 심리학자들도 왜냐 범죄자를 연구하려면은 이 두상을 연구해요. 뼈를 보통 행동 심리, 범죄 심리학자들의 책을 보면은요, 그이가 이 거짓말 탐지기를 많이 하고 또 뭡니까? 이 두골을 사진 찍어가지고 뼈가 함몰됐는지 아니면 뇌 사진을 찍어서 뇌가 축소돼 있는지 쭈그러졌는지 아니면 팽창돼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요. 근데 우리도 이 관인상법에서 중요한 게 이 두골입니다. 아시죠? 이 두골이 왜냐? 이 몸을 지배를 하거든요. 두골이.
그럼 두 골만 봅니까? 두 골과 함께 보는 것이 눈이죠. 두 골과 함께 보는 부위가 눈이어야 됩니다. 예. 자, 항상 두 골과 눈, 코와 눈, 입과 눈, 몸체와 눈. 왜냐? 두 골이 아무리 잘생겨도 눈이 빼어나지 않으면 학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골이 빈약한데 눈이 빼어나 학문을 하죠. 그만큼 눈이 중요합니다. 눈은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예, 뼈도 압도하고 살도 압도하고 예, 모든 것을 압도하는 부위가 눈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뼈는 아무렇게나 생겨도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바르게 생겨야 되죠. 바르게. 자, 앞모양입니다. 그리고 후두골, 후양기. 이 우리가 뒤통수라 그러죠. 뒤통수. 예. 그래서 이 관임법은 앞 30%, 항상 뒤를 봐야 됩니다. 뒤 30%, 양옆 20%씩. 항상 옆도 봐야 돼요. 코가 어떻게 생겼는가, 코가 반듯하게 내려왔느냐, 코가 굴곡이지느냐를 꼭 챙겨봐야 돼요. 그리고 처음 공부하다 보면 귀가 안 보여요. 귀 볼 새가 없죠. 나중에 이제 헤어지고 나면 귀를 안 봤죠. 그만큼 귀를 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공부를 시작해서 한 1년쯤 가면 그때서야 이제 귀를 챙겨서 보게 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이제 이 남자분들 이 주양기. 그래서 이 주양기가 이 남자분들이 이제 이 힘이 여기에 몰려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 이 격투기 그 TV를 보면은요. 여기가 두텁지 않은 선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격투기 그 영상을 보다 보면은 이 힘센 사람들 있잖아요. 남성분들. 다 여기가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서 힘이 그 남자들의 정력이 거기에 집중돼 있다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 옛날에 배성현 선생님께서 이제 구성학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그때가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으셔서 구성학 강의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걱정을 했죠. 연세가 드셔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어떻게 서 계시나?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걱정하시지 마세요. 저 배성현 교수님 여기 주양골이 이렇게 두툼해가지고 끄떡없어요.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의 그 축적된 에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축적된 에너지.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그 부분이 많이 빈약하게 깎였더라고.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된다라는 거죠. 에너지가 소모된다. 자, 예, 후두골 그리고 앞면입니다. 예, 앞면. 자, 머리라는 것은 몸에서 제일 높은 것입니다. 100개의 뼈 가운데 가장 우수하고 양기운이 이곳에서 만나게 되며 오행을 갖추어 가장 으뜸이 되는 곳이 이 머리다라는 겁니다. 머리다. 자, 화성입니다. 화성은 자, 얼굴에서도 이 화성은 이마가 되겠습니다. 이마. 요 이마는 천정, 중정, 인당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대통령들 우리 오바마 보면은 어디가 잘생겼느냐? 이 천정이 잘생겼습니다. 천정. 자, 앞에 우리 한번 보죠. 천정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잘생겼죠? 예, 요 부분. 이 부분은, 이분은 이제 여기가 오바마처럼 이렇게 아주 뚜렷하진 않습니다. 오바마처럼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는 이 부분이 잘생겨서 우람하죠. 이 부분이. 우리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도 이 부분이 잘생겼어요. 이 부분이 이제 천정이라 해서 지도자의 어떤 그 골격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로 들어갑니다. 천정, 중정, 이거 크게 나누는 겁니다. 천중, 천정, 사공, 중정, 인당 이렇게 나오죠. 이 이마에도 한 부위가 자 천중, 천정, 사공, 중정, 인당 5개의 부위가 합니다.
있는데요. 우리가 이마는 어느 정도 이상은 넓이를 가져야 되는가? 자기 손가락 3개 이상은 가져야 돼요. 그 4개면은 넓겠죠. 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요 눈썹은 손가락 2개, 이렇게 2개, 눈썹과 눈썹 사이는 손가락 2개. 우리 여성들 눈썹 그릴 때도 이 부분을 2개의 간격을 띄어놔야 돼요. 손가락 2개의 간격. 자, 그리고 이제 이 눈과 눈 사이 요 상근, 요 부위는 자기 눈 하나의 간격입니다. 자기 눈 하나의 간격. 그러면서 이제 눈과 입, 어떤 분이 자기 딸이 자꾸만 여기 눈 앞트임을 해달라고 한대. 여기 앞트임, 여기. 한동안 앞트임 유행했잖아요. 저한테 아침 일찍 전화를 했더라고. 아우, 교수님, 우리 딸이 자꾸 눈 앞트임 해달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안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설명해서 야를 좀 달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제가 이랬어요. 눈 앞트임을 하게 되면 요 부위, 요 눈 앞트임을 하게 되면 눈이 커지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입도 찢어야 돼. 왜냐? 눈에서 내려오는 요 입 크기, 요것이 이제 눈과 입의 크기예요. 눈과 입의 크기, 항상 자기 눈동자에서 내려오는 크기가 가장 적절한 입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앞트임을 한다거나 뭘 해가지고 눈이 커지면 입도 거기에서 또 찢어야 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고부터는 그 따님이 그런 얘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 너 입도 찢어야 된대. 그랬더니 접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막 따라서 해서 좋을 게 없죠. 그죠? 무조건 우리 이 성형 있잖아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형 심각합니다. 이 상법 잘 배워가지고 우리 바른 사회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해야 돼요. 왜냐? 성형을 너무 조장해요. 예쁘게로. 여러분들, 예쁜 사람들 갖고 이야기하면 김태희 씨가 영부인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장동건 씨가 대통령 해야 되고, 이 상법은 기 에너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관에 집중돼 있습니다. 관에. 즉 학문과 벼슬에. 그리고 권력.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왜 권력에 집중해서 이 상법을 설명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렇고요. 자, 이마를 화성이라 이른다. 천정, 천중, 사공의 자리가 함께하는 곳이 이마의 부인이 귀하고 천함이 있는 곳이다. 귀천이 있는 곳이 이마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좀 대고 하려면 그래도 이마가 좀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마가 좀 받쳐줘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관상을 몰라도. 자, 나누어진 모든 부위가 신비로운 기운에 쌓여 있고 몸속 내장의 신이 통하는 길입니다. 눈은 간이죠. 코는 폐와 통하죠. 숨을 쉬면 공기가 어디로 가요? 폐로 가죠. 혀는 심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코는 오장육부에 몰려 있습니다. 코는. 그만큼 이 얼굴은 오장육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들은 이 관상을 연구 많이 하는데 요즘 한의사들은 관상을 연구 안 해요. 왜냐? 전부 다 기피하고 있습니다. 관상하면은 옛날 구태의연한 퇴폐적인 없어져야 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호르몬 엄마 뱃속에서 이 난자와 정자가 응결될 때 그 응결된 난자와 정자에서 머리가 뿅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이 얼굴과 오장육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끼만 안 먹어도 눈이 쑥 들어가죠. 아프면 헬스케지잖아요.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내장, 오장육부를 연구하려면 얼굴을 연구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한의사들이 양의를 막 따라가면 이게 이제 뭡니까? 아주 훌륭한 자기 거는 몰라보고 남의 거 쫓아가게 되는 거죠.
자, 천인지 삼재. 천, 눈썹 위로 천입니다. 그리고 코, 인, 지. 천인지 삼재로 이루어진 모양이 밀어주는 데 따라 한 몸의 어둠과 이름이 사람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 얼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얼굴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공부하는데 얼굴만 중요해서 얼굴이 관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얼굴, 음성, 그리고 체상, 또 뭡니까? 수족, 색깔. 거기에서 중요한 건 눈빛, 신입니다. 신. 우리는 눈빛을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있습니다. 눈. 자,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타나셨죠?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빛으로. 빛이 신입니다. 빛이. 그래서 우리 몸에서 신으로 존재하는 것은 빛입니다. 부처님도 아우라가 이렇게 아우라. 그죠? 뭐 예수님도 아우라.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아우라. 그만큼 좋은 얼굴이었을 때 어떤 그 성취를 할 수 있고 존경받고 만사가 형통하게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빛이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눈썹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눈썹, 코, 입, 귀, 한 개 한 개 또 다 세부적으로 배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관인상법, 일명 제왕지학을 배우게 되는데, 자, 이 모습은 왕에게 우리가 요구합니다. 실제적으로 서민들은 이 상법 배우면 오히려 아는 게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어른들을 능멸할 수 있어요. 아유, 어머니라고 시어머니 보고 아유 저렇게 생겼으니까 아들이 저렇지. 뭐 계속 이렇게 아유 저러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뭡니까 제왕지학을 배우라고 얘기 안 해요. 일반 사람들에게 주역 배우라고 얘기해요. 주역 배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역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역학은 모든 분야의 지도자이고 스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명리도 해야 되고 주역도 해야 되고 상법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분야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려면 절대로 이 상법을 배워서 병이 되게 써먹으면 안 돼요. 약이 되도록 해야 되지. 집안 식구, 자기 가족들에게는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친한 친구일수록 생긴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냥 자기 실력으로 길러놔야 돼요. 실력으로. 그러나 이제 내가 자기한테 상담을 놔서 묻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상담료 내고 묻는 사람에게는 진솔하게 실력을 다 발휘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 상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정말 이 중요한 게 상법인데 저는 학교 선생님들도 명리 배우러 오는 학교 선생님들이 있더라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명리 배우러 와요. 명리보다 관상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잡아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청소년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문제 있는 청소년들은 막 다른 검사할 필요 없어요. 바로 보는 훈련만 시키면 돼. 걔네들은 바로 보는 걸 어려워해요. 막 눈을 깔고 위로 깔고 옆으로 돌리고 막 사람을 바로 못 보잖아요. 항상 바로 보는 습관부터 들이면 돼요. 바로 보는 습관을 길러나가면 바른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왜냐? 걔네들은 숨고 또는 감추고 또 몰래 하고 이런 습성에 비어있기 때문에 마주보고 바로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청소년 상담 지도사들에게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 바로 보는 것부터 잡아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것은 이제 상법에서 중요한데 심리학에서도 많이 얘기해요. 이거야말로 우리 관인상법입니다. 이거야말로 관인상법입니다. 바로 보는 훈련부터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눈도 공부하죠. 천지가 크다 해도 태양과 달이다. 우리가 이 밝은 세상은 태양과 달이 뜨니까 밝은 세상이죠. 우리의 몸에는
눈이 있어서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몸도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해석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눈은 태양과 달에 비유한다. 그래서 항상 맑고 깨끗하고 빛이 있어야 된다. 예, 흰자위와 검은 눈동자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태양과 달이 만물을 살피나니 눈이 사람의 몸에서 태양과 달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은 나중에 받고요. 예, 관인상법, 제왕제약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